2023년 7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시각이 밤 11시 20분쯤인데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열병식은 끝났거나 뭐 그쯤 되겠죠. 아마 우리는 위성으로 지켜보고 있을 거고, 그런데 위성이 지나가기 때문에 잠깐 볼 거고, 북한이 전체를 촬영해서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27일 날쯤 TV로 내보낼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무기를 내보냈고 하는 것들이 보일 거고, 정은이가 연설을 했니, 쇼이구가 연설을 했니, 그런 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27일 정전협전 70주년 날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고 봅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군 참전묘지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영화의 전당, 옛날에 여기가 수영비행장이 있었죠. 거기에서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드 피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블라디드 피스. 이재명 씨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 더 낫다, 뭐보다 뭐 이게 더러운 평화. 형용사는 붙이기 나름이죠. 뭐 멋있는 죽음, 비참한 죽음, 뭐 죽음 자체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멋있는 죽음이 있고 비참한 죽음, 형용사는 붙임이 나름이죠. 더러운 평화. 더러운 평화가 있으면 깨끗한 평화는 있나요? 평화는 제가 보기에는 블라디드 피스 같아요. 피투성이의 평화입니다.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 저도 이만큼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자료를 모았고,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제 또래의 기자들과 뭐 명시적으로 안 했지만은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덕택에 뭐 후손들이 누리든 가족들이 누리든 그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죠. 편안하겠죠. 물론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그것도 굉장히 많은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많은 사람이 피투성이가 됐기 때문에, 특히 많은 젊은 아들들이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누리게 된 겁니다. 더러운 평화가 아닙니다. 굉장히 고귀한 평화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좀 정신이 나간 이상한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이 유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피 묻은 군복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솔직한 말이고 힘있는 말입니다. 유엔에 대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유엔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그 2년 전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2차 대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2차 대전은 동북아시아에서 먼저 일어났죠. 그리고 39년 폴란드를 치는데, 폴란드는 영국, 프랑스와 상호방위 조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출동을 했는데 독일로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에서 그냥 진지에만 쭉 모여 있었어요. 그때 전격적으로 독일군은 폴란드를 쳐들어가서 폴란드를 같이 쳐들어온 소련과 양분을 해서 먹어버리는데, 이걸 전격전, 블리츠크리에게라고 그러죠.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은 프랑스 국경까지 나와가지고는 폴란드를 치는 독일을 때리지 않고 진지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자리 안진뱅이 전투, 방속전, 뭐 진지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하는 척만 하고 안 한 거죠. 독일을 두려워했고 오판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독일이 방향을 딱 돌려서 프랑스를 치는데,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북쪽에 베네룩스 3국이 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가리키죠. 그 중에 벨기에의 아르덴느 숲을 통해서 쳐들어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쳐들어올까봐 1차 대전 때 깨진 적이 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아주 그 긴 탄탄한 시멘트로 만든
철옹성 벽을 쳐놨죠. 근데 그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는 막 접한 데는 독일과의 국경이 아니니까 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독일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벨기에의 아르덴느 숲을 통해서, 그 숲으로는 그 당시에는 보병은 거려와도 기병은 통과하지 못할 거라, 기갑은 통과하지 못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 뭐랄까, 이 낫으로 막 정글도로 치면서 나가듯이 숲을 베면서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파리가 40일 만에 함락이 됩니다. 그 프랑스가 자랑하는 철옹성은 거기에 있던 부대들은 다 제자리에 붙어 있었죠. 뭐 아르덴느 숲이 뚫려갖고 프랑스가 침공당한다는데 자기네 앞으로도 올 것 같으니까 이동도 못하고 있다가 고스란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를 점령한 독일군이 영국은 브리튼워라고 하는, 영국을 때리기 시작하죠. 항공기로.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위기에 처하니까 정권도 바뀌고 처칠 총리가 미국에 가서 루즈벨트를 만나가지고 미국이 참전해 주시오, 도와주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역사에서 이 패권국가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패권국가가 바뀔 때 원래 패권국이 있고 도전국이 있으면 둘이 싸워갖고 이렇게 이깁니다. 원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명예 주원장이 홍건적의 난을, 백년교도의 난을 이용해서 이렇게 명을 밀어내고 패권을 잡고, 또 그러한 명을 누르하칠 청이 이자성의 난을 이용해서 딱 잡고, 이렇게 패권이 바뀔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하지 않고 영국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도와주시오라고 하면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아주 부드러운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루즈벨트가 미국과 영국이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런 연합군을 그때 하필이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라고 그래요. 뭐 동맹을 나타내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나이티드는 잘 안 쓰는데 그걸 택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U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UN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미영이 만든 연합군을 가르치는, 우리 한미연합군은 Combined Forces, CF라고 그래요, 우리는. 한미연합군은. 또 어떨 때는 Associated라고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때는 UN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이 나중에 노르망디 상륙을 하면서 프랑스가 참여해서 세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일본이 또 미국 하와이를 때리니까 일본과 싸우고 있던 중국도 불러들여서 네 나라가 되고, 또 소련도 독일하고 싸우게 되니까 소련도 끌어들여서 5나라의 연합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그 5개 나라를 확대해서 지금의 유엔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미국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먼저 항복한 이탈리아를 적으로 봤기 때문에 세 나라를, 미국은 이제 전쟁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차지한 땅을 영토화할 생각은 없었죠. 영토화하게 되면 또 반란이, 도전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 니들끼리 살아, 독립하게 해줄게, 근데 대들지는 마라. 그래서 일본은 영원한 농업국가, 산업을 못하는 나라, 그 다음에 독일은 영원한, 그쪽은 목축을 하니까 목축국가로 만들려는 게 목표였죠. 근데 소련이 미국에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냉전이 벌어지니까 일본과 서독을 무장시키면서 지금의 냉전이 만들어지죠. 그 냉전이 한참 만들어질 때 스탈린이 선동해가지고 김일성이 치면서 6.25가 일어납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에 반대한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하는 거냐? 한 국가 안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억압을 당하니까 프롤레타리아가 평등을 위해서 이 공산혁명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권력을 잡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조했을 뿐이지 타국을 침략하는 건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공산혁명을 하고 옆에 나라도 공산혁명하고 그 다음 나라도 하면 세 나라가 합쳐서 프롤레타리아로 한 나라가 되자. 그게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나라를, 공산국가를 만들자. 그게 시험적으로 만들었던 게 소련이고 유고슬라비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도 이 공산 세력이 북한에 노동당이 있고 남쪽에는 남노당이 있었죠. 그 남노당이 여기서 공산혁명을 하고 난 다음에 북한하고 하나가 되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었죠. 근데 여기서 미군정이 계속 탄압하니까 박헌영이 도망가고 그 남은 세력이 4.3 제주 사건을 일으켰다가 깨지고 또 거기에 호응한 세력들이 여순 사건을 일으켰다가 지리산 굿발지가 돼서 토벌당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상 실패한 건데 남노당으로서 이북에 갔던 박헌영이가 우리 세력이 있다 라고 하니까 최초로 한번 공산국가로서 침략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는 뭐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나라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하여간 어쨌든 최초로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을 딱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당시 2대 국회를 뽑아놨으니까 국회의원들은 5월 30날 선거를 했던가요? 국회의원들을 모아서 남조선 국민 국회의 결의로 북조선과 하나가 되겠다 선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거의 도망가서 정족수가 안 차니까 그대로 밀고 내려오면서 전쟁이 확대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참전을 할 의지는 있었어요. 왜냐? 공산세력이 냉전이 치열한데 이건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군이 들어가려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상원 비준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국이 유엔을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유엔 안에 소련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결정하게 합니다. 근데 소련이 재발이 저려갖고 기권을 하는 바람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유엔군 창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미국이 들어갑니다. 유엔이 유엔 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령부를 만드는 건 미국 연합참모부, 지금의 합참에 위임합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도 전 세계에다가 전 세계를 7개인가로 나눠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유럽 사령부, 중부 사령부 이렇게 두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일본하고 우리를 담당하는 미국의 세계 전투사령부가 극동사령부입니다. 다시 미 합참이 미 연합참모부가 극동사령부한테 유엔군 업무를 위임합니다. 그때 극동군 사령관이 메가더 원수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유엔군 사령관이 되고 우선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일본에 있는 미군인데 그 부대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그래서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대대가 최초로 들어오는데 오산전투에서 대패를 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24사단이 들어왔다가 대전전투에서 괴멸이 되면서 딘 소장은 인민군의 포로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1기병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하다가 이제 일본에 있던 8군이 들어와서 이제 워커 장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방어를 하면서 그 사이에 미 해병대 1사단이 주축이 된 부대가 인천 상륙을 때리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때쯤 인천 상륙을 할 때쯤부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군대가 이제 겨우 오기 시작하죠. 그나마 빨랐던 게 영국군이고 나머지 군대들은 일사후퇴 51년도 이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의.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오는데 이 유엔군들이요 자세히 보면 나토 회원국이 대부분이에요. 지금의 나토 회원국. 그 예외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로서 온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호주, 뉴질랜드. 이 세 나라는 공통점이 뭡니까? 영연방이잖아요. 영국의 일원으로 온 겁니다. 캐나다나 이렇게. 그때 들어왔던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거의 그대로입니다. 유엔군으로 결성됐던 조직이 지금 우크라이나 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토 국가들이 지원하고 플러스 AP4가 붙어 있습니다. AP4가 뭔가 하면 아시아 패시픽 네 나라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결국 미국의 동맹국은 유럽에 있는 캐나다 포함해서 나토하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입니다. 그리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캐나다 이거는 영연방이니까 뭐 나토로 볼 수도 있고 AP4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이 유엔 군이 와준 거에 대한 이런 행사를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엔군이 나라가 와서 싸우게 되고 그때 유럽에서 상당히 고민들이 있었는데 베네룩스 국가가
폴란드 다음으로 침공을 받았잖아요. 자기는 중립국을 선언하고 있었는데 뭐 바로 쳐들어왔잖아요, 독일이. 그리고 이제 미국 덕택에 다시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베네룩스가 굉장히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룩셈부르크는 제일 작으니까 소대를 보내요, 소대. 그 다음에 벨기에는 조금 크니까 중대를 보내고, 네덜란드는 대대인가? 마이너스 대대인가 보내요. 세 나라를 합쳐봐야 일개 대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영연방 부대에 포함돼서 왔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나라를 되찾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고. 2차 대전 때 스웨덴이란 나라는 중립국을 끝까지 유지했다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스웨덴은 독일 편을 들었습니다. 핀란드도 그랬고. 핀란드는 독일 편을 들었기 때문에 소련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었는데 잽싸게 항복해서 공산화는 안 됐지만 소련의 위협을 받아갖고 중립국을 선언합니다. 스웨덴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역시 중립국을 이후에 선언하는데 참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이 한국에 대해서 그 의료지원단, 중립국이니까 군대는 못 보내겠고 근데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의료지원단 보내고 그 다음에 한국군 전쟁 고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걸 하게 되고 또 자기의 선택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노벨상을 세계화해서 이제 우리는 세계에 기여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 때 일본 편을 들었어요. 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중립을 유지해서 영국 버마까지는 버마 인도는 영국이었고 베트남은 일본 편을 들었었죠. 근데 그 중간에서 독립을 지켜냈다고 칭찬을 받는데 사실은 친일 편을 들었었죠. 그게 부끄러워서 태국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나라들은 중립을 선언하면서 의료 물자를 보내게 되고 나토 국가들이 주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멤버가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세계는 불행히도 한 80년 지나고 난 지금 2차 대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세계 변화에 대해서 이 판세를 못 잊고 엉뚱한 길로 간 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죠. 아주 국가를 엉뚱한 데로 호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북에서는 쇼이구하고 중국의 국회 부의장이 와서 북한 짝짝꿍 냉전 직후에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 북한, 소련, 중국이 하나로 가듯이 지금 소련 대신에 러시아지만 그런 모양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정쩡한 색깔을 태하면 당합니다. 참고로 공산국가를 다른 나라를 침략한 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중국이 베트남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베트남을 침공합니다. 그때 쳐들어갔다 대패를 하고 쫓겨나옵니다. 그걸 중월전쟁인데 결국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프롤레타르 혁명에 의해서 서로 동지다라고 하는데 수틀리면 걔네도 싸운다. 다 그들의 이념도 엉터리다라는 게 6.25 전쟁과 중월전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사상을 따르겠다는 자들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다는 것. 버글버글 했다는 것. 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상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러시아는 민주국가가 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독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주국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독재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죠. 헌법을 바꿔서 푸틴 종신 독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토록 군부 독재 타조를 외쳤고 부승찬이라는 사람 천공이 용산에 대통령 관저정 할 때 왔다 했던 그 사람은 군부 독재 맞서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군부 독재가 푸틴 같은 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 얘기 안 해요. 왜 우리만 겨냥하죠? 이게 한국 좌파들의 큰 맹점입니다. 이제 유럽에는 나토가 있다면 여기 대한민국은 한미연합사가 있지만 한미연합사보다는 유엔사가 더 확고한 조직입니다. 제가 유엔사가 핵심이라는 얘기를 몇 차례 좀 오래된 방송에서 드렸는데 대통령도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연합사가 핵심입니다. 연합사, 유엔사. 그래서 나토 전체하고 대응하고 나토랑 우리
한국하고 같이, 한미하고 같이. 또 유럽에서도 소련에 그렇게 대항하는 겁니다. 이런 구도를 대통령이 딱 잡고 유엔 참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한 거는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서 상당히 잘했다. 정치적으로 잘했다. 김정은은 지금 북한, 중국 대표단하고 뭐 짝짝꿍 하지만 참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큰 틀에서 국제정치하고 맥을 갖춰 나가야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러한 부산에서 엑스포까지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참으로 좋죠.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서, 유엔군 참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전협전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의미 있게 치렀다. 김정은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뭐 글로벌 호크하고 리퍼 무인기 흉내는, 그 다음에 ICBM이나 뭐 모형 같은 것 보여주는 그런 열병식한 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의미 있는 행사를 가졌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